건강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서 여기 앰버서더로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보니까 나는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일 것 같다. 나는 답이 온다. 손 한번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지금 현재 건강이 어떨 것이다. 가장 먼저. 잔병치레가 조금 많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성장적 관점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키는 별로 이렇게 작진 않다고는 했지만 몸무게는 많이 안 나갔어요. 되게 좋은 포인트를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렇죠? 마치 어머, 써놨네요. 제가 써놨네요. 너무 정직하게 다 써놨네요. 근데 여기에서는 안 나왔지만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떻다더라 저렇다더라로 보고 사실은 섣부른 판단을 잘 안 보실 거 위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여기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보이시게. 이 아이의 사실 그로잉랩의 결과 지표예요. 이 앞에서 서두에 조금 표현을 했던 것처럼 이 아이는 또래 대비 키가 5cm 정도 큰 아이예요. 그래서 아마 이 자녀의 부모님은 이 아이의 성장적 관점에서 사실은 어떨까요? 아무런 걱정이 없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 아이 이런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혹시 눈에 또 보이시는 리더님 계신가요? 이쪽에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이윤석 같은 비리비리한 아이는 크지 않아요. 약간 너무 약하게 나올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상황적 설명이고요. 요 결과로 한번 확 꼬집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로 누구 있을까요? 저성장.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저성장. 막 도와주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 다 엠버서더 한 배를 다 분들이라서 뼈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작아요. 뼈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이 아이는 어리거든요. 네? 팝콘 이거 뭐죠? 이거 좋은 거. 이거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으시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 아이의 뼈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너무 빨리 가는 부분에 대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반대적 케이스예요. 이 아이는 키가 크고요. 또래보다. 그런데 뼈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어려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 리더님께서 지금 이미 답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 아이는 저체중입니다. 몸무게가 적게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으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이제 적정한 어느 키의 트랙에서는 사실은 많이 벗어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또 심지어 이제 이윤석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아이가 지금 당장 현재 키가 크니까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굉장히 당당하게 아니요라고 답변을 다 여기 리더님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실제 성장 구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의 팩터를 보면 사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팩터는 키입니다. 몸이 마르겠죠. 이거는 사실은 이 체중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기간의 영양 상태 반영의 지표. 아주 긴 장기의 영양 상태 반영의 지표는 아니죠. 근데 이 단기간의 영양 상태 반영의 지표가 모이면 뭐가 될까요? 얘가 키로 가겠죠. 이 성장 구전과 관련된 이런 어떤 영양의 방향성을 보면 처음엔 체중의 영향을 받고요. 장기적인 팩터인 키를 붙잡게 되고 이건 사실은 영유아 관련된 이런 팩터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키, 체중 이 부분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뇌의 둘레 사이즈, 머리 둘레 사이즈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영양과 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그냥 굉장히 단순한 한 가지. 이 아이가 지금 잘 먹고 있고 키가 잘 크고 있고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다각적인 성장 지표에 대한 이런 분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영양 지수는 당장 좋은 것 같지만 아마 습관이나 이런 어떤 환경적인 이런 부분에 약간 좀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죠. 아무래도 아침, 점심, 저녁을 골고루 못 먹는다거나 이제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런 식생활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점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여기 리더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실제 이 성장기에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고른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한 가지로 꼽을 수가 없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열량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에 대한
이런 중요성 여기 리더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내 몸을 담는 어떤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내 몸 안에 제대로 담겨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양소들이 필요하고요. 철분은 뼈를 이루고요. 철분은 혈액을 이루고요. 칼슘은 뼈를 이루는 중요한 이런 구성 성분이죠. 그래서 아마 이 자료도 굉장히 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남녀로 나눠서 연령대별로 필요한 이런 영양소들을 나이대별로 지금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이들 20살의 남성과 6살의 아이는 사실은 몸의 사이즈나 몸무게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영양적인 어떤 필요량을 보면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몸이 4분의 1이니까 혹은 몸무게가 글쎄요 6살 아이면 한 15kg, 20kg 정도 나갈까요? 근데 20살 남자는 몇 킬로일까? 몸무게가 3배니까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3배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일부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지금 현재를 유지하는 것 이외에 성장적 관점에서의 필요량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린이 성장 발달에 필요한 이런 영양소들 우리가 그로잉 랩을 통해서 아이의 성장적 필요를 다 살펴보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로잉 랩이 끝일까요? 사실 그로잉 랩은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로잉 랩을 통해서 내가 확인한 이런 성장과 관련된 이런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이 아이의 좀 건강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프로치를 뉴트라이트를 통해서 이제 풀어나가셔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럼 우리 아이, 허약한 우리 아이, 아까 이윤석을 이야기하셨는데 허약한 우리 아이 몸무게가 문제이니 아무거나 먹어서 몸무게를 늘리자. 이게 옳은 어프로치일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인바디의 결과입니다. 실제 이 앞쪽 아이는 거의 일반형 밸런스형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키, 골격근량, 체지방량이 굉장히 이제 낮은 쪽으로 플랫하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I형의 이제 밸런스형의 이런 형태였겠죠. 근데 이 몸무게가 적게 나가니까 몸무게를 늘리자. 그래 아무거나 먹어보자. 먹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골격근량보다는 체지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 뭐가 됐을까요? 오히려 허약형, 오히려 통통형, 몸무게 2세트가 비정상적으로 넘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지방이 사실은 지금 현재 몸 상태보다 많은 뭔가 밸런스가 깨지는 유형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 답변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몸무게는 키로가 나요. 몸무게가 지금 작으면 얘가 키로 가서 키가 안 크는 문제가 생기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아이의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맞거나 틀릴 수 있다. 라는 이런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이것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아이 키동수는 50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균적인 아이죠. 근데 몸무게가 10등이에요. 그럼 이 아이에게 당장 필요한 영양적인 지원 뭐가 있을까요?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막 또 잊어버리고 다 함께 외치고 계시죠? 여기 리더님. 단백질만 필요할까요? 단백질, 칼슘. 그것만 필요할까요? 비타민 C. 굉장히 다급하게 비타민 C 외치셨는데 어찌됐건 누군가 외치면 선물을 드리는 걸로 지금 작전을 짜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하나하나 나왔어야 되는데 또 한꺼번에 나와버렸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몸무게가 키로 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양적 지원이 사실상 다 필요하다. 열량적인 부분조차도 사실은 필요한 이런 상황이죠. 단백질의 방점을 찍으시겠지만 전체적인 영양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이런 상황이고 이 아이는 어떨까요? 키동수는 90등이에요. 아마 굉장히 잘 먹고 굉장히 튼실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서는 나름 지금 이 아이가 키도 크고 지금 비록 뚱뚱하지만 이게 모든 것이 다 키로 갈 거다 라는 나름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 아이의 몸무게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의 키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할 거다라는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장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비만한 우리 아이 그러면 몸무게를 내버려두면 안 되고 이 아이 당장 바디키가 필요해 이런 또 결단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 바디키를 하면 밸런스형으로 갈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격근의 패턴은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빠르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바탕은 체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도비만형 우람형이었던 우리 아이가
바디키를 통해서 체중을 조절하면 사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빠지기는 하겠죠. 체지방과 골격근이 동시에 빠지기는 하지만 내가 단백질적인 이런 어프로치나 빠질 수 있는 이런 근육에 대한 이런 신경 없이 좀 그냥 일반적인 이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오히려 통통형, 또 심지어는 굉장히 황당한 유형이죠. 뚱뚱한데 허약한, 몸집은 무람한데 허약한 유형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명확한 지금 우리 아이의 상태를 통해서 영양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거나 먹기만 하면 성장에 도움이 되나요? 사실은 이 부분은 여기 함께 하시는 리더님에게도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이고 저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한국인들이 생각보다 단백질 요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보다 단백질을 제대로 잘 먹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심지어 오늘 또 마이크로바이옴 교육을 하면서 이미 들으셨죠? 내가 먹은 것을 정말 먹지 못하고 있고 얘를 저분자해서 내 몸 안에 밀어넣는 이런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적인 이런 어떤 결핍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일단 현황을 볼게요. 우리가 가볍게 때우는 음식들 여기 간간히 드시는 음식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바쁠 때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이런 김밥 굉장히 좋은 이런 식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탄수화물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죠. 80%, 짜장면 75%. 나는 저런 거 안 먹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집에서 밥에다가 국을 말아서 김치에다가 밥을 먹습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이렇게 끼니 때우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먹으면서 나는 건강하게 한국인의 식단의 패턴으로 먹는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런 메뉴에 함유되어 있는 탄수화물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 맨밥에 국에 말아서 김치에다 먹는 끼니 때문에 사실은 내가 아주 배부르게 많이 먹지도 않았지만 살이 찌는 정말 또 황당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실제 우리나라의 현황이죠. 이 탄수화물의 섭취가 전체 열량 에너지 가운데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얘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1세 이상의 모든 연령에서 에너지 적정 비율에서 차지하는 탄수화물의 비중이 55%, 65% 넘지 않도록. 요 정도도 못 채우나요? 아마 아까 이미 보여드렸죠. 밥에다가 국에다가 김치 말아서 먹어도 거의 80%, 김밥도 마찬가지. 나의 어떤 식단 중에 부족이 있는 이런 영양에 대한 이런 부분, 지금 현재로는 뭐라고요? 단백질이다. 그럼 이 단백질에 대한 역할을 조금 살펴볼게요.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나의 몸은 단백질로 심지어 구성이 되어 있다. 나의 혈액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호르몬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열심히 그래서 단백질을 드시고 계시는데요. 근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 몸을 구성하는 거 말고요.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내 몸 안에서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면역적인 이런 부분, 상초합을 유지하는 거. 앞서 말씀을 지호재 대표님께서 말씀을 했죠. 아프리카의 어린이들 먹은 게 없는데 올챙이처럼 배가 뿔뚝 나와 있잖아요. 상초합에 대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팔다리는 말랐는데 배는 올챙이처럼 상초합에 이제 사실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미노산 중에 이제 알부민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은 내가 먹은 단백질은요 다 아시는 것처럼 내 몸 안에 아미노산 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 곳곳에서 활용이 되는데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 위쪽에 있어요. 내가 항상 단백질을 많이 먹지 않는데 그러면 단백질을 부족하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단백질의 소스로서 아미노산 풀을 채울 수 있는 경로는요 음식을 통해서도 채울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요인이 있어요. 내가 못 먹어. 그럼 뭐가 일어난다고요? 여기 리더님께서 굉장히 원치 않는 바겠지만 내 몸의 세포를 분해해서 아미노산 풀을 채워 넣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제대로 못 채우면 늘어나는 것에서 줄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분해해서 생명 유지 활동에 쓰게 된다라는 이런 부분 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관련된 논문 셀 리포트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봤더니 우리 몸 안에요 굉장히 똑똑한 스위치가 있대요.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 실제 근육을 합성하거나 여기 리더님들께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피부를 합성한다거나 윤택한 머리카락을 합성하는 이런 활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먹은 단백질 중에 모든 것을 머리카락으로 보내고 한 절반은 피부로 보내고 이런 어떤 나의 어떤 신체적인 조절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기 보시면 그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게 되지 않는다. 필요한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으면요
몸 안에서요 단백질의 합성을 막아서 얘가 사실 막아야 될 게 있잖아요. 내 몸을 이미 구성하고 있는 이런 세포를 분해해서 아미노산포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역할들이 나의 몸에서 굉장히 똑똑한 조절인자로서 일어나게 된다. 근데 얘를 좀 복잡한 이 셀 리포트를 왜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지금 현재 우리는 몸이 다 완성이 되어 있고 완성된 상황으로 가는 방향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떻죠?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입장이죠. 만들어 가야 되는 입장에서 무언가 영양이 무언가 한 가지로도 충분치 않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성장적 관점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례의 이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이제 좀 학년이 좀 높은 아이죠. 어렸을 때 이미 면역과 관련된 좀 이슈가 있었어요. 아토피가 있었고 비염이 있었고 또 체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고학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을 편하게 가기에 조금 어렵기 시작을 하죠. 활동량이 줄어들므로 인한 이런 문제인데요. 나 이제 이미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요 분석을 보면서 나는 이 아이를 한번 분석할 수 있겠다. 손 들어주세요. 네. 얘기해 주세요. 아까 네 처음에 봤던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 전에 파일 한 번만. 네. 네. 모든 것을 다 해드리는 많이 가야 되는 네, 많이 가시. 아까 지호재 있죠. 아까 그 아이 얼굴 네. 두 번째 사례. 두 번째 번째 사례요. 사례요. 네, 이 사람. 그냥 아니요. 그 두번 요 얼굴. 2번 사례 얼굴. 2번 사례 얼굴이 없는데. 바로 전장으로만 가면 되나요? 제가 너무 많이 괜히. 네. 앞사례라. 네. 아니요. 아토피가 있고 현재도 피부가 거치고 건조하고 비염이 있고 고황이 올라간 뒤에는 키보다는 체중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렸을 때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항생제를 많이 먹는 아이들은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균형이 이제 깨지면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6세, 7세 이후에는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고 지호재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단백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많이 먹이기는 하지만 그게 영양으로 흡수되기보다는 살로 아마 그러니까 영양보다는 또 이 아이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모는 아무거나 또 이렇게 잘 먹였을 거고 이 잘 먹인 게 대사가 돼야 되는데 장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게 대사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열량이 과다하게 살이 찌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아이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하면서 이 아이의 일단 장 상태를 많이 개선을 시켜주면서 지금 일단 찐 살이 이렇게 더 이상 좀 이제 찌지 않고 영양으로 갈 수 있게 운동을 병행하면서 부족한 영양소를 주면 충분히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박수 한번 좀. 선물을 이미 벌써 드렸습니다. 이게 일단 두수, 세수 앞을 더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간단하게 이 아이의 현황적인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캐치를 하시기를 원했는데 여기 리더님이 오전에 이미 배우셨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아이의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이런 생활 습관 또 어렸을 때에 있어서의 리스크 팩터까지도 다 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정말 헬스 앤 웰니스 워크숍에 오신 리더님들이 한 발, 두 발, 세 발 더 앞서 나가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를 여쭤본 거였는데 많은 부분을 얘기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이 아이의 상황을 보면 이 아이도 마찬가지죠. 키가 또래 대비 매우 큰 편입니다. 그래서 분석적인 부분을 시행하기 이전에는 아마 부모님이 뚱뚱하다 하더라도 아무런 걱정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아이는 또 다른 사례. 또래보다 키가 크지만 여기 보시면 뼈나이가 1년 5개월 앞서 나가 있거든요. 이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뼈나이라도 많이 나가니까 너무 좋다. 좋을까요? 빨리빨리 크니까 이 아이가 빨리빨리 크니까 너무너무 좋다. 아니겠죠, 그쵸? 사진으로 보더라도 좀 통통하고요. 이제 고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하는 일이 많아서 이제 신체적인 정렬의 상에서도 살짝 문제가 조금 보이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균형적인 이런 영양 섭취에 있어서도 점수가 조금 낮아져 있고요. 두수 세수 앞을 보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자료는 보여드리지도 않았거든요. 보여드리지도 않았던 내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내가 이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런 공부를 했더니 요러요러한 문제가 예상됩니다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사실 이분 이미 나이렉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거. 여기 리더님 돗자리를 까셔도 되시고 그렇죠. 명확한 이런 어떤 부분 보실 수가 있고 탄수화물 대사나 여러 가지 대사적인 측면 또 이미 피부 관련된 이런 어떤 지표도 낮아져 있는 것을 이 마이ル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무언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인덱스를 가지고 아이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다 알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전문가로서 이미 사실 전문가 각 그룹의 전문가로서 사실 오시긴 하셨는데 사실 이게 낯설으신가요? 예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아들 분유 모델 했었거든요. 그래서 울퉁불퉁 미쉐린 타이어처럼 뚱뚱한 아이들 너무 귀엽고 예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요새는 더 이상 좋다 예쁘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만과 건강과 관련된 사실은 다양한 이슈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 다 사실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무언가를 많이 먹어서 비만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요. 이 인슐린 사실 굉장히 염증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나의 몸 안에 있는 다양한 곳에 사실은 옐로 사인, 경우에 따라서는 레드 사인을 띄울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 우리 아이로 좀 연결해서 가보도록 할까요? 이 데이터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새 아이들 보면서 우리 리더님들 뭐라고 하시나요? 너 요새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살고 있는 너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엄마 어렸을 때는 교실에 난로가 있었고 선풍기도 선생님이 안 틀어줬어. 그리고 교실 바닥 마룻바닥이어가지고 왁스를 가지고 와서 나무바닥 이거 다 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정말 뭐 다 모른 척하고 계시나요? 마룻바닥 왁스를 막 닦았던 그럼 저희 아이가 이제 한술 더 떠서 그럼 엄마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학교를 다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제 자르기는 하는데 요새 아이들 사실은 행복하지는 않아요. 앞서 마이크로바이옴적인 이런 부분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처참하게 아이들의 모든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떨어져 있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런 걱정이 있을 정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이외에 다양한 대사성 질환의 위험성도 이미 높아져 있다. 이거 잘 알고 계시죠? 뭐 가장 단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성인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진 거 아시죠? 왜 사라졌을까? 이런 신조어들은 생기기도 하지만 사라지기도 해요. 더 이상 이런 성인에게만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질문 안 드렸지만 또 굉장히 선제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고요. 찾아가는 서비스로 뒤쪽도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많이 계셔가지고 못 가고 있거든요. 꾸준히 증가하는 이런 다양한 이런 비만과 관련된 질환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만했을 때 많이 생겨나는 혈당이 높아서 많이 발생하는 인슐린 그 이셀프도 굉장히 염증적 경향성을 가지는데 지방도요. 지방도 얘가 만들어내는 어떤 물질들이 굉장히 염증적 경향성을 가져요. 얘를 또 성장적 관점으로 조금 놓고 보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성장 호르몬 감소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성조숙증과 관련해서 여기 너무나 많은 리더님이 아시는 대표적인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사실은 한 종류가 아니라 세 종류가 있습니다. 생식기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 외에도 또 다른 두 종류의 여성 호르몬들이 있고요. 걔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지방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빠르게 성장이 조금 진행되는 이런 아이들의 패턴을 보면 아직 생식기는 덜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체지방이 너무 많음으로 인해서 이 체지방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의 양과 생식기에서 분비되는 양이 합산이 되면서 조금 빠르게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이런 문제까지. 그래서 남일처럼 고개를 다 끄덕이고 계시는데요. 데이터가 심상치 않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논문입니다. 영어로 써져 있어서 다른 나라의 사례가